핫쌤입니다. 눈으로 푸는 자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인사처 TV 동영상 여기에 의존해서 다시 편집해서는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 원문이 인사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더군요. 역시 머리가 나쁘면 팔다리가 고생한다, 이 속담을 정말 체감했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와 같은 자료를 주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네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그대로 작성할 수 있겠니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리트러시 관점입니다. 리트러시는 읽다 그리고 써다죠. 이 문제는 이와 같은 자료를 보고서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프로 작성하는 경우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겠니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쓰기를 보는 거죠. 자, 확대했습니다. 자, 텍스트 정보에서 이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메뉴 가격에 변동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그래프로 옮기는 경우 정확하게 표시했니? 그것을 묻는 거죠. 자, 이용객 수 12월에 비해서 감소하며 2019년 1월 총매출액은 어쩌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선지를 보면 매출에 대한 그래프는 없습니다. 전부 사람 수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일단은 매출에 대한 것은 빼놓고 사람 수를 찾아가면 되죠. 자, 2018년 12월에 비해서 감소한답니다. 2018년 12월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930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는 감소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어쨌든 간에 버려야 되죠. 2번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3번 감소, 4번 감소, 감소, 5번 감소, 감소. 그래서 이 1번 조건에 따라서 선택지 1번을 버릴 수 있죠. 자,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특성시 가격을 인상한다. 그럴 경우 이용자 수는 2018년 7월 이후 최저치하로 감소한다. 자, 7월 찾았습니다. 가장 적은 값은 885죠. 그러면 885 이것을 여기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런데 1번은 이미 버렸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자, 이것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그래서 2번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죠. 3번 감소했죠. 4번 감소, 5번 감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찾아서 또 비교하는 거죠. 자, 일반식 가격 인상하는 경우 2018년 12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다. 자, 10% 그러면 121을 빼라는 얘기죠. 빼면 어쨌든 간에 9가 나와야 합니다. 자, 1번, 2번 버렸습니다. 3번 볼게요. 1030이죠. 1030, 1090. 그러면 자, 3번과 4번은 월등하게 큰 차이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고 넘어가고, 자, 5번을 볼게요. 1210에서 121을 빼면은 홀수 9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짝수가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3번과 4번 가운데 답이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조건 보세요. 하지만, 맞다 그렇다 하지만 가격 인상 영향으로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 매출액이 얼마 증가한다는 얘기 아니라 매출액이 이것 값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자, 3번, 4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선시 1000원 올리는 경우, 자, 여기 가격은 7이고 여기 가격은 7이죠. 여기는 4, 4. 일반식 1000원 올리는 경우 여기는 6이고 6, 여기는 5, 5. 자, 이제는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리거나 수량이 증가하거나 또는 동시에 나타나거나 이렇게 경우수를 잡을 수 있죠. 자, 3번, 4번에서 가격은 서로 동일하죠. 그런데 수량이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죠.
10850 이 값보다 올라갈 것으로 본답니다. 자, 여기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큰 값을 나타낼까요? 이것이죠. 다음 조건 보세요. 일반식 가격을 올리는 경우 정가지는 않으리라. 자, 가격이 서로 동일한 경우 수량을 비교해 보세요. 값이 어느 게 더 적어질까요? 이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계산하지 않고 3번을 답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지식은 별도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버리지 말고 이와 같은 문제 풀이에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늘어난 점포 상을 주겠다는 거죠. 이런 경우 대개 이와 같은 공식에 따라서 서로 곱해서 비교하려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매출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가격이 일정할 때 수량이 올라가거나 수량이 일정할 때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는 동시에 나타나거나 그래서 이 가격 변화를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전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수량 변화를 보는 거죠. 감소했죠. 그래서 버리고 버리고 그러면 나, 다, 라 이 세 개 업체를 한 번 더 비교해 주면 됩니다. 여기 차이값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다를 보세요. 가격이 무려 1200이나 뛰었죠. 여기는 나는 200 뛰었고 여기는 500 뛰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지 않고도 다를 답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맞습니다. 자,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학생이 카톡을 보냈더군요. 보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 방향을 틀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 합격했다 그러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잔소리를 이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틀었다 그러죠. 그래서 계산에 의존하는 문제풀이 방식 좀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 자연성 문제 데이터 읽을 줄 알고 이제는 관찰, 비교, 해석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비교를 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제목, 단위, 확인하고 선택지 이렇게 해석행과 계산행, 그룹핑하는 거죠. 8번입니다. 자,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 그러죠. 제목 있습니다. 단위 확인했더니 초죠. 이것은 측정치죠. 자, 측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보기 진술을 보겠습니다. 봤더니 25 빼기 7, 이 값을 구하는 정도의 계산력입니다. 그래서 전체 해석형으로 볼 수 있죠. 진술이 가장 짧은 것을 먼저 봅니다. 자, 니은 10km 완주 기록은 60분 이상이다. 누구? B. 자, B 보세요. 60분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10개 구간, 각 구간마다 6분 가까워야 합니다. 근데 6분대를 가지고 있는 기록은 3개밖에 없죠. 즉 전체 평균은 5분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소거할 수 있죠. 디귿이 두 번째로 작죠. 자, 디귿 B, C 추월한답니다. 3, 4km. 자, B를 보세요. 처음에는 빨랐지만 점차 느려집니다. C는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차 빨라지죠. 가속도가 붙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느낌이고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야 되겠죠. 자, 6분 때 서로 비교해주고 5분 때 이제는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값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그러면 디귿이 들어간 것을 이렇게 고를 수 있고 3번은 버릴 수 있죠. 이제는 기역 디귿 리얼인데 자, 기역과 리얼 가운데 짧은 것은 리얼이죠. A가 10km 그러면 이 값이죠. 통과한 순간 D는 7, 8구간이랍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이 값에다 이것을 빼주면 52.08이죠. 자, 이 값과 이것을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D는 7, 8 이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얼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은 왜 맞는지 볼게요. 기억 진술을 보면 출발 6km 지점이죠. 여기죠. 자, 통과 선수들 순서를 잡으라는 거죠. 이럴 때는 합산되지 말고 데이터를 비교하는 겁니다. 공통점, 차이점 찾아내면 되죠. A한테는 6분대가 없고 B에는 6분대가 3개 있습니다. C는 하나 있죠. D 역시 3개입니다. 그러면
느린 6분대가 없는 A가 무조건 1등이죠. 그리고 자, 다른 선수들 비교했을 때 C가 6분대 하나이기 때문에 2등입니다. 그러면 A, C 잡혔죠. DB를 보세요. 6분대가 3개이고 역시 3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느리나 빠르나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D가 세 번째고 B가 네 번째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내가 항상 하는 잔소리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계산이 결코 아닙니다. 계산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수준은 이 정도라는 거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잘하면 답은 바로 눈에 잡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계산에 의해서 답을 찾던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5급 피셋 문제 원문 그대로 두군요. 제목을 읽습니다. 지수죠. 지수란 표현은 산출치죠. 어떤 공식에 측정치를 넣었을 때 나온 값이죠. 그런데 밑에 3번 보세요. 한국에 실측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즉 측정치 데이터를 주고 있죠. 이 얘기는 OECD 평균 여기에 해당되는 실측치를 찾으라는 겁니다. 못 가지고 한국의 지수값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공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약한 게 바로 이 공식을 활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공식으로 OECD 평균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다른 개념 활용할 수 있죠. 뭐냐면 비례식이죠. 먼저 가정형을 보겠습니다. 100분의 한국값 75 이것은 모르는 x분의 120이라는 거죠. 그래서 x를 구하면 160 나오죠. 이번에는 산업용입니다. 산업용. 자, 한국의 산업용 측정치는 95죠. 지수값도 95입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산업용은 100을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결국 OECD 평균은 160, 100이란 얘기죠.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죠. 자, 가장 짧은 것은 니은이죠. 니은 1.5배 이상이다. 자, 160, 100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다 들어가야 되죠. 이제 두 개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짧은 것은 리얼이죠. 자, 리얼. 일본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비싸다. 자, 일본 산업용 160 그대로입니다. 가정용은 160 곱하기 138이죠. 이거 두 개 계산할 필요 없이 서로 비교시키는 거죠. 그러면 산업용이 비싼 게 아니라 가정용 요금이 비싸죠. 자, 리얼 소거하면 결국은 답은 1번이죠.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일본이 가장 비싸다. 자, 산업용 일본이 가장 큽니다. 덩어리가 독일 139죠. 가정용 전기요금은 독일이 가장 비싸죠. 160 곱하기 203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쌉니다. 자, 이것을 보세요.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비싼 국가 가정용입니다. 그러면 자, 75, 77 미국과 일본, 독일이 있죠. 산업용 전기요금도 한국보다 비싸다. 자, 산업용은 미국은 한국보다 싸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나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이 문제풀이 핵심 포인트는 자, 지수 값을 주고 있는데 측정치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죠. 그 얘기는 OECD 평균 지수값 이것을 측정치로 빨리 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각각을 비교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잘해야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계산으로 문제를 풀고 있더군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익히고 그리고 문제풀이 프로세서 역시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지 보는 방법을 역시 또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을 눈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